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김규현입니다. 정말 지난 한 주 내내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가 어제는 날씨가 정말 좋아서 그런지 저희 딸들이랑 고수부지를 한번 나가 봤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조금만 놀다가 바로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왔어요. 집 안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어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랑 실컷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쪼끔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금요일 날 그 고양이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쪼끔 있었더니 금요일 저녁부터 얼굴이 완전히 벌개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그때부터 되게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새삼 정말 '알레르기라는 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구 랭커님, 양녕 계장님 안녕하세요. 안남주 님도 잘 지내셨어요? 벌써 인제 4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4월 중순이 저는 실은 저희 부모님 생신이 다 봄에 몰려 있어서 저희 남동생 1월 달에 저희 딸들 생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쭉 12월 아니네요. 12 월에 남편 생일과 크리스마스, 1 월에 저희 아이들 생일,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행사가 계속 있다가 어버이날까지 딱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 인제 거의 막판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집합 금지가 계속 되고 있어서 저도 참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다 같이 보고 모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만큼 많이 가족들도 보고 싶으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뭐 "다시 재유행이 온다." 얘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로 정했어요. 이거는 실은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유난히 그렇게 코피가 잘 나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났고 어제도 코피가 났고 계속 밤마다 코피가 나서 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화장실 가는 문에 이렇게 코피 자국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환절기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김짧은님 "원래 아이들은 코피가 자주 나나요?" 네.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릴 건데요. 대부분 코피가 나는 아이들은 어린 연령에서 많이 있고요.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응급실에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오는 나이대를 봤을 때 10대 이하, 그러니까 0 에서 10세 사 0 에서 10 세는 아니고 한 2 에서 10세 사이가 피크가 한 번 있다가 괜찮다가 70 대에서 한 번 더 피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피는 소화기에서 소화 연령대에서 많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피가 너무 나요. 맞아요. 저희 딸도 정말 코피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이모님께 죄송할 정도로 이불을 빨면 며칠 후에 또 코피가 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서는 큰아이가 자는 방에다가 늘 이렇게 솜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도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어 저한테 와 가지고 "엄마 코피 나라고."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코피가 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쪼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어린이들한테서 많이 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가 쪼끔 옛날 거기는 해요. 76 년도에 진행한 연구기는 한데요. 5세 이하의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30% 정도가 1회 이상 코피가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5세 이하 중에서 또 만 2세 이하에서는 오히려 또 코피가 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 2 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이 코피가 가장 호발하는 연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6 에서 10세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쪼금 더 많이 56%의 아이들이 1회 이상의 코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코피는
2 에서 10 세지만 6 에서 10세 사이가 가장 많고, 오히려 성인이 될수록 다시 감소를 하다가 인제 면역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아스피린을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심장계통 쪽 약 또는 당뇨약, 여러 가지 약품을 드시면서 어 다시 인제 혈액이 응고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약품들을 복용을 하시는 노인층이 되면 다시 코피가 쪼끔 잘 나고 잘 멈추지 않는 그런 양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고랭콩 이모님은 가사 도우미이십니다. 그래서 이모님이라고 많이 부르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분을 그냥 이모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레니 라라 님, 영상 봐 주셨는데 기분이 좋으셔서 저도 기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친구들을 다르게 응급실을 방문하는 걸 조금 살펴봤어요. 응급실을 방문한다는 거는 저희 아이처럼 집에서 코피가 간단하게 멈추면 너무 감사한 건데, 집에서 코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나기 때문에 인제 응급실을 가게 되겠지요. 매년 1,000 명당 2 명꼴로 코피 나는 주 증상으로 내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치 중에서 10세 미만에서는 1,000 명당 4 명, 그러니깐 뭐 2 명이나 4 명이나 뭐 큰 차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2 배의 유병률이 낮은 연령에서는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코피가 나나요? 쪼끔씩 살펴봤더니 이거는 인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여기 코 앞쪽에 그 파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을 저희가 키셀바흐라고 얘기를 해요. 키셀바흐라는 플렉서스 부분에서 코피가 가장 흔하게 많이 난다. 그래서 이쪽은 코 중격의 앞쪽이에요. 앞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피가 날 때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이 앞쪽에 이 혈관 분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피의 90% 까지가 이 앞부분에서 어 출혈이 생겨서 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앞쪽을 저희가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키셀바 플렉서스로 가는 혈관 분지들은 목 안에 인제 경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동맥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경동맥의 끝 분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요. 다른 부분에서 심장에서 바로 펌핑하는 혈류가 목을 통해서 인제 뇌로 전달되는데, 그 끝쪽 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코피가 나기 시작할 때 정말 왈칵왈칵 쏟아지는 이유가 심장에서 짜는 이 펌핑되는 힘이 간접적으로 전해져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코피가 잘 날까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긴 짧은 님이랑 대구 랭커님, 그 코를 피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 안 그래도 좋은 질문 감사한데 어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쪼금만 기다려 주세요. 가장 흔한 원인은 너무너무 잘 예상이 되시겠지만 바로 코를 후비는 겁니다. 그래서 코를 후비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쨌든 코에 자극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를 후빈다든지, 저도 쪼금 민망하거나 쪼끔 긴장을 하게 되면 코를 이렇게 쪼끔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렇게 코를 만지는 경우 또는 코를 굉장히 세게 푸는 경우에서도 코피가 잘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굉장히 건조한 환경, 공기가 건조한 경우, 그리고 특히 온도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데 건조한 환경에서 코피가 잘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딸이 겨울철에서 봄철에 코피가 잘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건조한 계절에 코를 자꾸 코 인제 코감기가 왕왕 걸리니깐 코를 자꾸 후비고 코를 풀고 하면서 '코피가 잘 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어 정말 반갑네요, 여기서 이름을 보이니깐요. 어 희망으로님, 코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코피를 자주 흘리신다고요? 네. 이게 코를 만지지 않아도 계절 자체만의 이유로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인들을 나열을 했는데 인제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이제 충격이죠. 그래서 어떠한 충격, 예를 들면 코파기 아니면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그래서 요거는 소화의 원인들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 안에 구슬이라든지 작은 동전 모양의 그런 그 자석, 아니 건전지나 자석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도 자극이 되고 또 안에서 인제 이 아이들이 부패가 되거나 그러면서 "코피가 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굴을 맞았을 경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공놀이 하다가 피구 하다가 코 맞아서 코피 난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뭐 그런 경우, 또는 인제 저희가 또 하나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될 게 아동 학대죠. 그래서 얼굴을 뭔가 맞은 것 같으면서 코피를 흘리는데 몸이나 이런 데, 그리고 영양 상태를 쪼끔 다 봐서 아동 학대가 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코 수술한 경우에서도 이제 코 안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코 수술 후에도 이렇게 "코피가 잘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점막이 자극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조한 공기, 앞에서 보셨던 건조한 공기, 특히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 더울 때, 특히 공기가 건조하면 더 점막이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서도 점막이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코피가 나기 쉬운 환경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 뿌리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흡입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항히스타민제를 코로 뿌리는 경우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지가 들어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점막이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필로코커스 어레우스라고 저희 피부에서 상재균이기는 한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도 "코피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 망곡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서도 "코피가 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라고 하고, 굉장히 흔하지는 않지만 코 안쪽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종양이 있는 경우에서도 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변형으로 인해서 코피가 나기 더 쉬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발작성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례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엄청 세게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 백일해 같이 정말로 발작적으로 계속 토할 정도로 기침을 하는 경우에서는 2 차적으로 코 쪽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우리도 호수에서 물의 압력이 갑자기 세지면 호수가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원인으로, 그러니까 복압이 증가하거나 인제 기침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혈류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아까 보셨던 그 키셀바흐 부분이 점막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얇고 혈관이 굉장히 많이 뒤엉켜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압력이 증가하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인제 국소적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혈액 응고 질환이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뭐 어떤 팩터가 부족하다든지 음 그런 이유들로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어떠한 약물, 예를 들면은 인제 아스피린 같은 것들,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 등의 어떠한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코피가 잘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피가 어 한 번씩 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언제가 있는지를 쪼금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코에 상처를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코를 판다든지 다시 코를 이렇게 문지른다든지 코를 잘 푼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코피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딸은 '이쪽에 해당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 파는 사진이 정말 리얼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리얼한 사진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로 코피가 반복이 되지만 정말 가끔 가다가 혈액 응고 질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비인두암이 있다거나 어떠한 트라우마 이후에 뇌경 동맥 쪽에 인제 거짓 동맥류, 슈도 애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서는 코피가 반복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님 말씀처럼 코피가 자주 반복이 돼서 방학 때 MRI를 찍어 보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연령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질적인 원인들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쁜 방법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MRI 찍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어요. 보통 30 분에서 심하면 50 분까지도 걸릴 때가 있고, 그 안에 갇힌 공간 안에서 계속 있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령대라든지 코피가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도 인제 혈압이 있으시다거나 연세가 쪼끔 어린 나이가 아니시라거나 그러신 경우에서는 MRI를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자주 반복되는 코피인지 아닌지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깐 좋은 방법. 아, 9세 아들이세요? 어 저희 딸도 지금 9 살이거든요. 나이가 되게 같네요. 그래서 저희 딸은 일 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코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깐요. 9세 아들이라면 'MRI를 굳이 찍어 보셔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한번 같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랭 크롱프렌즈 님, 아까 인제 벼락치기 공부로 굉장히 무리했을 때 코피가 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코감기가 걸렸을 때도 코피가 자주 나기 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틀린 예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구랭커 님 2013 년생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대부분은 코에 자극이 가는 굉장히 간단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코피가 자주 반복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코피가 났나? 그래서 요거는 코피가 잘 멈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피가 난지 한 10분 정도 됐는지, 5분 정도 됐는지, 아니면 30분 이상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코피가 난지 얼마나 됐는지 고 시간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쪽인지 양쪽으로 코피가, 그러니까 저희가 쌍코피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서도 코피가 너무 많이 난 어느 날은 한 번은 코피가 양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양쪽으로 막고 있어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어 코가 한쪽으로 코피가 나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인제 양성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양쪽에서 모두 코피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어떠한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나는지도 같이 잘 보셔야 되고요. 앞쪽의 부분을 눌렀을 때 코피가 멈추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앞으로 가서 봤을 때 여기 키셀바흐 쪽에서 90%의 코피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뒤쪽에도 혈관이 요렇게 오잖아요, 코 쪽에. 요쪽에서 약 10% 정도의 코피를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을 막았을 때 코피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뒤쪽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 혈관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최근에 또는 코피가 나기 직전에 어떤 외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코를 세게 풀었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음 그 피구공에 맞았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어디 세게 부딪힌 적이 있는지. 그리고 코가 막혔거나 콧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지. 왜냐하면 앞에서 원인에서도 보셨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코감기가 걸렸을 때는 유난히 코 점막이 더 예민하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물질을 넣은 적이 없는지.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동전 모양의 자석을 넣었을 때 코 안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코에서 굉장히 무슨 상한 냄새, 썩는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 쪽에 어떠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혈액의 응고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떠한 먹는 약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해 주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코피는 우리가 잘 지혈만 해 주면 5 분에서 10분 안에 멈추게 됩니다. 근데 어 응급 시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가셔서 저희가 인제 소위 지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cauteriz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지진다든지, 이 지지는 거는 약물로 지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전기 소작, 수술할 때 저희가 인제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로 혈관을 지져서 피가 나오지 않게 해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가 인제 보시면 코피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코피가 난다는 거죠. 5 분, 10 분, 30분 계속 코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앞에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앞쪽을 막아도, 그러니까 코 뒤쪽 혈관에서 코피가 나게 되면 지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도 응급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 안쪽에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서도 그 지혈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응급 시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암이라든지, 또는 코 안에 폴립이 있는 경우에서도 코피가 잘 멈추지가 않기 때문에 응급 시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급 시술에 또 하나 포함되는 건요. 혹시 응급실에 코피가 나서 가 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저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인턴 때, 레지던트 때 가끔 했던 게 뭐냐면은 코 안에 패킹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 바세린을 묻힌 거즈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코 안을 그냥 꽉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지혈을 할 수 없는 저 안쪽 부분까지 그 거즈로 꽉 눌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생각보다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의 코를, 코피가 날 때 이렇게 휴지를 말아서 넣어 보면 한 이 정도까지도 안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아이가 코를 뒤로 하기는 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이 코 안쪽으로 비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끝도 없이 패킹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얘기고, 코피가 나서 지혈이 집에서 잘 되면 좋지만 응급실에 가시거나 병원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드린 대로 패킹을 한다든지, 약이나 또는 전기 소작술로 혈관을 이렇게 다시 응고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또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코피가 나오지 않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제가 업투데이트라고 굉장히 최신 정보까지 모아 놓은 어 의학 지식들의 그러한, 의사들이 맨날 보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초록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최신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너무 요 사진이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대로 된 코를 누르는 방법 보시면 요 아이가 제대로 잘 누르고 있고 얘는 잘 누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셀바흐에 압력을 가하는 건데요. 아, 도대체 키셀바흐가 어딨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코 밑에, 그러니까 코의 밑에 쪽으로 3분의 1 지점을 최소 5분 이상 꽉 누르고 있어라. 그래서 이 뒤에를 콧망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비중격 쪽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저 때도 코피가 나면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양호실에 갔던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코 밑에 앞부분 3분의 1을 꽉 지혈을 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뒤로 했을 때는 코피가 뒤로 넘어가요. 코 구멍을 뒤로 통해서 입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서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서는 기도까지도 흡입이 될 수가 있고 이 코피를 많이 흘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 보니까 몇 번 코피가 되게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려요. 피를 계속 먹게 되면은 굉장히 비려서 나중에는 막 구역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넘어가는 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코를 앞쪽으로 숙이시고 코를 지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아이처럼 여기 앞에 3분의 1 지점 여기를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위를 잡는 거 이 아이처럼 이 위를 잡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10분 안에 그래서 코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에서는 병원에 빨리 가 보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약물을 발라 주는데 이러한 약물을 바르는 이유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쪽으로 피가 나오지 않게 간접적인 지혈 작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인제 쿼터리라고 그래서 인제 쿼터리제이션을 해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약물을 발랐는데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코피가 계속 나는 경우에서도 이런 커터리제이션을 사용을 한다, 소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그때 재작년 겨울에 코피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났었어요. 한 번은 막 거의 20-30분 동안 안 멈추고 거의 맨날 코피가 난 적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커터리제이션을 할까요?"라고 그러고 가기는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커터리제이션을 하려면 코 안 상황이 되게 건조해야 되고 뭐 비염이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점막이 눅눅해져 축축한 상황에서는 잘 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네이잘 패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랗게 바세린을 바른 거즈를 안으로 꾹꾹꾹 꽉꽉꽉 채워 넣어 정말 보호자 환자가 힘들어할 정도로 꽉꽉 채워 넣어야지 이게 꽉 눌리거든요. 그리고 바세린을 바르는 이유는 아마 이게 나중에 뺄 때 코피 났을 때 코 이렇게 휴지 막아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마르면서 휴지랑 코 피딱지랑 안에서 붙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깐 어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생각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제 저희가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죠.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 코피가 나면은 지혈을 시켜야 되지만 어쨌든 안 날 수 있게 우리가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반복되는 경우에서는 이물질이나 코 안에 어떠한 뭐 암이라든지 종양 같은 메스가 없는지 한번 병원에 가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병원 가시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요즘은 코에 내시경을 넣잖아요. 그래서 코 안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를 촉촉하게 잘 유지를 해 주래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 줘라. 그래서 코를 촉촉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밤에 아이들 방에 가습기를 틀어 놔 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가습기로 계속 아이들을 밤에 틀어 주기는 하는데 이게 또 닦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코에 뿌리는 생리식염수 그 여러 브랜드가 있고 약국 가면은 처방 없이 사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셔서 하루에 2 차례에서 4 차례 정도씩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스가 없다는 거는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 안에 어떠한 비정상적인 조직이 있는지 폴립이나 어떠한 덩어리 그러니까 종양,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든 어떠한 덩어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이비인후과를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 세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 가면 이렇게 반복적인 코피는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희망으로 님 정말 아빠로서 아이가 코피를 흘릴 때 안쓰러우시죠? 저도 아이가 새벽마다 코피 흘렸다고 올 때마다 막 불쌍하고 안쓰럽고 저는 피곤한데 자기가 혼자 알아서 잘 막고 저한테 허락 받고 가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짠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같이 예방을 해 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짤부님 코피가 너무 많이 날 때 탐폰으로 코를 저는 이 방법은 탐폰이 굉장히 생각보다 두껍고 어
굳이 비싼 탐폰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밖으로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솜을 이렇게 말아서 또는 휴지를 이렇게 말아서 많이 막아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빈딸부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피가 날 때는 앞으로 숙여 주시고요. 희망으로 님께서 아이가 가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도 하고 "코피도 자주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어차피 머리가 아픈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MRI를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30 분에서 50 분을 참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는 약을 먹이고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신경과 쪽으로 가셔서 두통을 보시는 선생님한테 MRI를 찍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코피도 자주 나니깐 혈관 쪽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쪼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쪽으로 가셔서 MRI를 처방 받으시는 것보다는 두통을 주소로 소아신경과를 가셔서 MRI 처방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때 코피가 자주 난다는 말 반드시 같이 하셔서 그쪽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쪼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디아 001 님, 코피가 날 때 30 분씩 안 멈추는 거는 혹시 드시는 약이 있는지,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는지, 아니면 어 어떠한 드시는 약에서도 지혈에 조금 방해가 되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30 분씩 콸콸콸 쏟아지면서 안 멈춘다는 거는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셔서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조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이름은 업투데이트인데요. 이거는 저도 집에서는 안 돼요. 이게 병원 이 아이디를 사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병원에서만 액세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유니고 님, 비염 있는 아이인데 아이 소아과 주治선생님께서 코 자주 후빌 땐 바세린을 아이 손가락 스스로 코 속에 부비고 바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팁이신데요. 제가 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맞춤형 항정살님, 저 항정살 엄청 좋아하는데 갑자기 돼지고기가 먹고 싶네요. 코피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실 때는 이비인후과를 가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내시경을 보신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 일단은 코 감기가 메인이어서 코피가 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딸처럼 어 그냥 코를 가끔 만지고 그렇기는 한데 코피가 자주 난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 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비인후과를 계속 가고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코피와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아까 인제 희망으로 님처럼 머리가 아픈 경우에서는 같이 어 보시게 신경과, 소아신경과를 먼저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신경과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성인신경과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신경과랑은 쪼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성인신경과로 가셔도 선생님에 따라서는 소아신경과를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료율에서 이런 거를 써 드릴 수도 있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강훈철 교수님이랑 김세희 교수님이 두통을 굉장히 잘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많이 환자들을 이전에 의뢰를 드렸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가까우시다면 그쪽을 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우아클 선생님이 팁이 있나요?"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고 님처럼 제가 처음에 저희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코에 넣는 항생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연고 같은 항생제 연고를 주셨어요, 자그만 거. 근데 괜히 항생제 연고를 해서 코에 바르기가 그냥 싫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께서 항생제 연고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앞쪽에서 코피 원인 중에 인제 세균 감염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커버를 해 주시기 위해서 '항생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이걸 준비하면서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그러한 세균 감염의 증거가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세린을 쪼끔 발라서,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발라 줄 경우에서는 면봉을 넣으면 너무
깊이까지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보고 새끼손가락에 로션 발라 가지고 안에 바르거나 바세린 이렇게 코에 발라서 집어넣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로션을 가져온 이유는 저랑 이 로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로션이 이 로션들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향이 없는 로션이라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고, 혹시 사용을 하시는 로션들이 향이 없으시다면 어 코 아이의 손가락에 요렇게 발라 주셔서 요렇게 돌돌돌 돌려서 코 안에 바르고 잘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으로 님 계시는 지방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대학병원에는 대부분 소아신경과가 있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기가 쪼끔 어려우시면 아마 소아신경과가 아니라 성인신경과를 가셔도 아마 그쪽에서 잘 해 주실 거고, 제가 소아신경과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제 아이를 혹시 재우게 될 경우에서 약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성인 쪽보다는 소아 쪽에서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 내리기도 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한데, 요 부분을 한번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니퍼 님 11살 손자분도 심하게 코피를 흘리시는데 코파기를 자주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도 보여 드렸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코파기. 코피 자체의 가장 흔한 원인도 코파기. 반복적인 거의 가장 큰 원인도 코파기를 포함한 코의 자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 점막이 약해서 짖어 줘야 된다는 얘기 저도 옛날에 들었어서 저희 아이를 데려가긴 했었는데, 코 점막을 항상 짖어 아무 데나 저희가 짖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짖어야 되는 포인트가 잘 보여야 돼서 코피가 막 나는 시점에 가시면은 아마 그쪽을 짖어 주실 수는 있지만, 늘 모든 논문에서 얘기를 하기로 코 점막을 짖어 주고 약을 쓰든 뭐 소작술을 하든 코 점막을 짖었을 때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또 코피가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밤마다 반복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시라면 코피가 막 바로 나서 멈췄을 때 병원을 가시면은 아마 그쪽을 조금 소작을 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 코피가 막 흐르고 있거나 막 멈췄을 때, 그러한 어디를 짖어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가실 것을 쪼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항정살님 맞습니다. 입술에만 바르지 마시고 코 안이 건조해서 코피가 잘 나는 경우에서는 이제 콧구멍 안쪽에,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발라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염으로 님, 윤이 님, 비염으로 코피가 55분 동안 멈추지 않, 정말 놀라셨겠네요. 저도 중학교 2 학년 때 극기 훈련을 가서 코피가 저도 거의 한 40 분이 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5 분만 더 안 멈추면 응급 병원에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5분 안에 코피가 멈추더라고요. 나중에 인제 끝나고 핏덩이가 나오셨는데, 핏덩이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 피덩어리 같은 경우에서는 안에서 코가 그 피가 응고된 덩어리가 나오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코 안에 공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넓거든요. 이쪽으로 코피가 많이 나오시면은 밑에서 누르셨으면 이게 지혈이 되면서 위쪽으로 쪼끔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이 꼭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울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례가 자꾸 걸리, 맞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게 핏덩어리가 넘어가면 숨이 막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피가 날 때는 뒤로 하지 말아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실 때는 잘 지혈을 해 주시고 앞으로 숙이시고,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습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특히 가을철, 겨울철, 봄철에는 실내 습도를 40 에서 60% 정도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코 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 코에 뿌리는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사셔서 쓰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인제 여러 가지 바세린이라든지 이러한 로션들을 코 안에다가 쪼끔 발라 주셔서 코 안이 촉촉하게 수분한 상태를 좀 유지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롱프렌즈님 감사드려요. 이게 감기 든 건지 아니면 고양이 털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랑 이게 뭔가 섞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제가 오늘 코피를 준비해서 그런지 아침에 저도 코피가 났습니다. 아마 저도 지금 코 안이 고양이 털을 왕창 만나고 난 이후로 콧물이 계속 나와서 건조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외상으로 코피가 났다면 어 외상으로 코피가 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큰 충격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셀바흐 쪽에는 그 혈관도 많고 점막도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피가 잘 날 수가 있어요, 조그만 충격에도. 그렇기 때문에 꼭 뼈가 부러진 거랑은 다른 이야기이고요. 뼈가 부러져도 코피가 날 수 있지만 뼈 부러진 거 없이 그냥 충격만으로도 코피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코피가 증상인 코피가 병의 증상인 경우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혈액 응고가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혈소판이 갑자기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팩터 뭐 8, 9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제 피가 응고되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뭐 본빌리언트 팩터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때 이 패스웨이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어떠한 유전병으로든 어떠한 원인으로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우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혈우병 같은 경우에서는 유전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코피가 병의 증상인 경우는 혈소판이 갑자기 감소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그래서 뭐 혈액암 종류에서도 코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음 말씀드린 대로 혈액 응고 질환 그래서 혈우병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 또 고혈압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왜 기침을 세게 해서 코로 가는 혈관 쪽에 압력이 셌을 때 코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 경우에서도 코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었어요. 그 혈압이 갑자기 높거나 무슨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뇌 쪽으로 가는 혈류가 터지지 않고 코피가 터진 걸로 인해서 이러한 머리 쪽에 어떠한 질환이 거꾸로 진단이 된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코피가 어 갑자기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서 갑자기 났다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난다거나 아니면 나는데 30분 이상 지혈이 너무 힘들다거나 그럴 경우에서는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제 이비인후과에서 코 안을 봐서 어떠한 안쪽에 문제는 없는지 비정상적인 해부학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희 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다음에 이렇게 코피가 많이 나면 코에 뿌리는 감기약을 손에 뿌려서 코에 넣고 꼭 잡고 있어요. 코에 뿌리는 감기약 항히스타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코에 뿌리는 감기약의 성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혈관을 수축해 주면은 저희가 콧물이 나는 것도 같이 인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코에 뿌리는 감기약을 솜에 충분히 축축하게 적셔서 코에 넣고 앞쪽을 잘 잡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 앞에 3분의 1 중격 쪽을 꽉 잡고 계셔요. 여기를 콧망울 아니고 앞쪽 꽉 잡고 계시고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5 분에서 10분 정도 지나서 멈추었는지를 열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 분은 최소한 잡고 계셔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로에 헌터님, 임신했을 때 코피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임신을 했을 때는 혈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 쪽으로 더
점막이 약한 부분에서 혈류 자체가 많아지고 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코 점막이 더 코피가 나기 쉬운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 생각이긴 한데 제가 다음 주에 오프닝 할 때 왜 임신했을 때 코피가 더 날 수가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플로어 헤이터 님 야한 거 보면 코피 이거는 그냥 만화에서 나는 거지 진짜로 이럴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 옥시메타졸린? 아 아프린이라는 코에 뿌리는 코감기약이 있군요. 그래서 소아에서는 제가 잘 처방을 해준 적이 없는데 제가 요것도 같이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꾸 기침도 하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너무 죄송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미 알고 있지만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코피가 덜 나게 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저처럼 알레르기 비염이든 감기든 꼭 조심을 하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